오늘 들려 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저는 박노인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족을 차고도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야간 경비도 서고 청소일도 했죠. 철컥철컥 의족 소리가 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첫 번째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딸 소연이는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고 저는 혼자가 되었죠. 외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말을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3년 전 노인정에서 만난 미자 씨와 재혼했습니다. 미자는 60살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들을 키워낸 여자였죠. 처음 만났을 때 참 인상이 좋았습니다. 말도 부드럽게 하고 제 이족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따님을 잘 키워내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미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제 마음을 어루만져줬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던 저에게는 그 말들이 꿀같이 달콤했죠. 재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미자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을 해주고 제 이족도 깨끗하게 닦아줬죠. 딸 소연이도 새어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사위인 정민이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요.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작년 겨울 제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어요. 의족을 차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원래 조심스러웠는데 그날따라 길이 너무 미끄러웠거든요.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죠. 퇴원 후 집에서 재활하며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때부터 미자의 행동이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외출이 부쩍 잦아졌고 전화 통화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가가면 급하게 전화를 끊곤 했죠. 여보, 몸도 불편하신데 통장은 제가 맡을게요. 병원비도 내야 하고 집안 살림도 봐야 하니까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족을 차고 은행에 가는 게 불편하기도 했고 이자가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려는데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잔고 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통장에 돈이 꽤 있었는데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미자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통장 잔고가 얼마나 남았지요? 아, 여보, 병원비 때문에 많이 나갔어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안심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찜찜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 그렇게 빨리 없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의족을 차고 낑낑대며 은행에 갔습니다. 잔고 직원이 보여준 통장 잔고를 보는 순간 5만 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70년 제 인생의 전부인가 싶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날 밤 미자가 잠든 걸 확인 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족을 차는데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했어요. 절컥 소리가 나면 미자가 깰까 봐서요. 그런데 그 철컥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가르며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서랍들을 뒤져봤어요. 통장이나 관련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자가 어디에 숨겨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쓰레기통 옆에 있던 종이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혹시나 해서 들춰봤더니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맞춰보니 송금 내역서였어요.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매월 상당한 금액이 나간 기록이었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송금 받는 사람 이름을 보니 미자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미자를 불러 앉혔어요. 여보, 이게 뭡니까? 찢어진 송금 내역서를 내밀었죠. 이자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눈물까지 보이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 걱정돼서 그랬어요. 큰애가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조금 도와준 거예요. 곧 갚을 거라고 했어요. 그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내 아내인데 거짓말을 할 리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미리 말해줘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돈이 나가니까 불안해요. 네, 알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송금 내역을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가더라고요. 액수도 전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화가 났어요. 다시 미자를 불러서 따졌죠. 여보, 또 돈을 보냈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미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물 대신 역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식도 당신 자식이나 마찬가지잖아.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뭐가 나빠? 당신은 너무 인색해.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제가 알던 미자가 맞나 싶었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인색하다니요. 그때 마침 딸 소연이가 남편 정민이와 함께 집에 왔어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챈 소연이가 물어봤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연이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러실 리 없어요.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민이는 달랐어요. 사위지만 법무 관련 일을 해서 그런지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했죠. 아버님, 정확한 내역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정민이가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섰어요. 변호사 친구와 함께 은행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졌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미자는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더라고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큰아들에게는 아파트 계약금을 지원해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사업 자금을 댔던 거예요. 심지어 며느리들 명품 가방까지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총액을 계산해보니 8천만 원. 제가 평생 의족을 차고 고생해서 모은 돈 거의 전부였어요. 정민이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그래도 내 아내인데 법적 조치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소연이가 집에 와서 제게 말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아빠, 제가 어머니 전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소연이가 들은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자가 자식들과 통화하면서 한 말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쓸모없어. 다리도 불편하고 늙었으니까 얼마나 더 살겠어. 이 돈은 다 우리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집도 우리 명의로 바꿀 수 있을 거야. 소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를 믿었던 제가 바보였어요. 이제 제가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자에게 저는 처음부터 이용당할 대상일 뿐이었던 거예요. 의족을 차고 불편한 늙은이, 언젠가는 죽을 사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글펐습니다. 재혼 후 느꼈던 행복이 모두 가짜였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정민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더 이상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드디어 결단의 날이 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한 거예요. 이자와 그 자식들도 모두 불러 모았죠. 저는 의족을 벗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이 다리 하나로 평생 벌어온 돈입니다. 공장에서 다리를 잃고도 포기하지 않고 일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경비실에서 청소를 하면서도 이 철컥거리는 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족을 위해서였으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그런데 당신과 아들들은 그 돈을 다 빼앗아갔죠. 제가 늙고 불편하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대신당한 마음이 어떤 건지 아세요? 미자는 여전히 적반하장이었어요. 이 노망난 영감탱이가 망상을 부리네. 내가 언제 훔쳤다고 그래? 눈물까지 보이며 소리쳤죠. 나는 억울하다. 다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야? 미자의 큰아들도 거들었어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가족끼리 돕는 게 잘못이에요. 그 순간 정민이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다 증거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류에는 모든 송금 내역, 대출 기록, 심지어 미자가 자식들과 나눈 통화 녹음까지 있었어요. 정민이가 미리 준비해둔 거였죠. 미자와 그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소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딸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법적 조치는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이자와 그 자식들은 결국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고 빼돌린 돈을 모두 돌려줘야 했죠. 이자와는 당연히 이혼했습니다. 재산 정리를 마친 후 저는 소연이 부부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손녀 지은이도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무척 좋아했죠. 할아버지 다리는 왜 떼었다 붙였다 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웃음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어릴 때 다쳤거든. 하지만 이 다리 덕분에 할아버지가 더 강해졌단다. 우와, 그럼 할아버지는 로봇 같아요. 지은이의 말에 온 가족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진짜 웃음소리였습니다. 지금은 소연이네 집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침마다 지은이와 함께 시장에 나가죠. 의족 소리가 나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아요. 이 소리가 제 인생의 증거니까요. 시장 아주머니들도 저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손녀랑 나오셨네요. 네, 이 애가 할아버지랑 장 보는 걸 좋아해서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거든요. 미자에게 당한 배신은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돈보다도 사랑, 재산보다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정민이는 지금도 제게 말합니다. 아버님께서 용기를 내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냥 참으셨다면 더 큰 피해를 봤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는 거죠. 요즘은 소연이와 함께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지은이가 할아버지 손맛을 좋아한다고 해서요. 아버지가 해주시는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딸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이족을 차고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미자와 살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신호가 있었어요. 하지만 외로움 때문에 그 신호들을 무시했죠. 늦었지만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저는 진짜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은이가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해주고 소연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을 먹고 정민이와 시사 얘기도 나누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로 따뜻한 마음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